지금 선거제도 안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마치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아니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냐, 아니면은 도농 복합형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혹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자꾸 말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왠지 이게 시민들이 느끼기에 좀 복잡해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정당이 받은 표대로 국회의석을 나눠 가지자라는 원칙을 택할 거냐 말 거냐가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다 그냥 격가지고 정하기 나름인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라고 어제도 그래, 제 맞아요. 페이스북에 네네. 막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대통령 공약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을 쓰긴 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그리고 작년 5월 대선 때에도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의서를 보냈어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했는데 한국일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보낸 거는 찬성. 다만 나는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보냈거든요. 지금에 와가지고 뭐 민주당 당론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 대통령 공약 그게 아니 뭐 권역별이다. 그 말도 안 되고 권역별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쉽게 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병립형 권역별이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동형 병립형 이런 말이 왜 나오냐 하면은 원래 이제 선거제도를 좀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비례대표제, 지역구 선거 같은 걸 아예 안 하고 그냥 정당을 보고 찍고 쉽게 생각하면 정당이 받은 표대로 나눠 가지는 비례대표제라는 게 한 유형으로 순수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그냥 지역구에서 1등 해야지 되는 걸로 다 뽑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은 그렇게 지금도 국회의원 뽑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례대표제하고 소선거구제라는 양쪽이 있다면 요거를 좀 짬뽕을 한 것을 혼합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연동형이 있고 병립형 이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간단한 건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냥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받은 표대로 나눠 가지는 거고 병립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비례대표라는 말을 좀 쓰고 실제로 비례대표라는 의석이 조금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구에서 1등 해야 되는 그걸로 주로 뽑는 게 병립형이라는 겁니다. 예. 석패율제를 좀 그쵸. 설명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애석하게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가령 2등을 한 사람이 비례대표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석패율. 아깝게 졌으니까 구제해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제도를 택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일본 정도 말고는. 일본도 네. 아직도 석패율제 하고 있나요? 일본은 석패율제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연동형이 제대로 하는 거니까 연동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만 결정하면 되고 보통 외국에서도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네. 선거제도를 좋아하는지. 그때도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1등만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 가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그야말로 진짜 그거는 각 정당하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비겁한 게 뭐냐면은 자꾸 이제 그렇게 각 정당과 전문가들이 정리해야 될 세부적인 내용하고 막 근본적인 내용을 뒤섞어 가지고 헷갈리게 굉장히 만드는. 고의적으로. 예, 고의적으로. 좀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진심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했었다라고 아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치인이고 민주당이 정치인이었으면 자기 정당을 지지해주는 분들께 그렇게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의 뜻하고 반하는 거. 대통령은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워딩도 사용. 저도 그 대통령 개헌안 만드는 위원회 제가 당도 다른데 들어갔잖아요. 저는 녹색당인데 그 대통령하고 소속 정당도 다른데 올해 2월달에 그 대통령 개헌안 만드는 자문위원회 저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거, 투표자의 의사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 거,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했고 그럼요. 개헌 안에도 그게 반영이 돼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딴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아마 이해찬 대표나 이런 분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다르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여당 지도부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조차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있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자라면 이해찬 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를 혼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출신 정치인 중에 딱 2명만 명확하게 선거제도 개혁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둘 다 문씨. 둘 다 무시.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아,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치를 오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단임 대통령의 강점이라면 역사를 좀 생각합니다. 후에 자기 당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권역별을 선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남 지역 민주당의 고민이 반영돼 있어요. 전국 단위로 연동형을 실시하게 될 경우는 지역구 의석이 이미 그 당에 할당될 수 있는 의석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추가 당선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나 그런 정당 경우는. 그쵸. 근데 그거를 권역별로 하면 영남은 민주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추가로 의석이 발생을 하고 예전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김부겸 네. 장관도 맞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맞습니다. 지지한다 했는데 네네. 대구의 민주당 인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권역별로 실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민주당 인사로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권역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도 합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연동형이 아니면 다 계약이에요. 연동형이 연동형으로 아닌데 연동형으로 하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결국에 이제 연동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면 권역을 좀 쪼개서 하는 것도 저는 꼭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게 지금 아직도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외 국민들이 지금 투표를 할 때 지역구 투표는 못 하고 비례 투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되면 무슨 권역으로 하냐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쪼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권역별로 하려면 전제가 뭐냐 하면은 비례대표 숫자가 충분해야 돼요. 그렇죠. 국회의원 숫자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쪼개더라도 이게 정당 지지대로 의석을 나눠준다는 원칙이 많이 훼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권역별로 한다면 360보다 더 최소한 360은 돼야 되는 국회의원 더 이상. 숫자가 네. 그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선거제도 개혁이 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평소에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즐겨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년보다는 그래도 판이 좀 크게 열리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특히 연동형으로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50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거대 양당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따져보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의 일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불가피하지 않나 타협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영남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비영남권 쪽에서는 좀 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석패율제는 한편으로 개방형 비례대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국민들이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는 내가 직접 찍지 않는다는 건데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 중에서 득표를 많이 하는 후보가 그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당성 문제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거니와 현역 정치인들한테도 뭔가 이 타협에 고리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럼 저는 진지하게 김성태나 나경원 같은 서울 지역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자한당이 자기 지지율보다 밑도는 서울 의석수를 가져갈 공산이 있단 말이죠. 그걸 대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나마의 카드가 석패율제를 포함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절충을 하고 타협을 하려면 그 정도 선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이 갖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나머지를 다 정리하고 싶다. 1, 2등 다툼으로 좁히고 싶다.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착이 편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대도 제1야당이고 제1야당이 여소야대 되면 과반이잖아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당 하나가 과반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는 저도
제1야당 할 수 있는 그 체제가 그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죠.